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4일 전주를 방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교육 격차와 지역 간 격차 등 심화되는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4일 격차 해소가 현 시대 정신이라며 교육 격차, 지역 간 격차 등 심화되는 차이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전북 KBS 전주총국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토론회에 참석해 영남과 호남,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 그리고 오늘 방문할 충청권에서는 충남 대전과 중북이 격차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리나라 전체가 격차 없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상임 공동대표는 국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 전북의 주요 사업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은 국비를 들여 건립된 만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전북에서 추진 중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도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독 이제 이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만은 국비 50%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건 100%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도 부산의 유엔공원처럼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안 전 상임대표는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채용 이후 대기업 수준의 임금 차익 지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국민들의 바람을 시원스럽게 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현재는 개혁 부문이 강조되다 보니 문재인 전 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및 국가 운영 등이 관심사로 바뀌어 새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론회에 출연합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무현 재단과 함께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2004년 1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대전청사에서 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식, 기조연설 및 학술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지난 1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정 현안의 보고를 듣고 광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 발전을 목표로 발굴한 공약을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날 광주시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5.18 진실규명 추진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시정 주요 현안 9건과 광주 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5.18 진상규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도내 124개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6억 5천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임시회에서 도내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6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군에서 지원된 것일 뿐 전북도 차원의 지원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회장의 경우 무보수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광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정부 3.0 개방 창업공유마당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개방을 통한 창업을 주제로 성공 사례 발표와 토론, 창업 지원 업무 협약식과 창업기업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대구광역시의 KN컴퍼니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빈닷컴, 한국감정원의 앞집 등 창업기업 지원 성공 사례와 부산광역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개선, 신용보증기금의 원스톱 창업 지원 정책 지원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 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1152개 읍면동이 복지 허브화 추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말이면 총 2246개 읍면동 주민들이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 등 복지 허브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단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시도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